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까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취임 100일까지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밝힌 목표치보다 2배 상향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처음으로 공식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백신 접종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취임 100일까지 백신 2억 회 접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n vaccinations. On December 8th, I indicated that I hope to get 100 million shots in people's arms in my first 100 days. We met that goal last week by day 58, 42 days ahead of schedule. Now today I'm setting a second goal, and that is we will, by my 100th day in office, have administered 200 million shots in people's arms. That's right, 200 million shots in 100 days.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시점은 4월 말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에 오는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모든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안전 지침을 잘 따른다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이날을 축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까지 최소 1억 3천여 회의 백신이 접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포된 백신 1억 6천만 회 가운데 77%에 해당됩니다. 미국 인구의 26%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인구의 14%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0세 이상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합니다. 4월 15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공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We distributed last week, or rather administered 2.5 million doses. We only received 1.8 million doses. Our only constraint is manufactured supply. We built out a system in this state where we can conservatively administer 3 million doses a week. By the end of next month, we'll be able to administer 4 million doses a week, with the expectation that more supply will be made available, more J&J supply, one shot, but also more supplies relates to Moderna and Pfizer. That expectation has set up a framework where today we are announcing that we are modifying in a stair-stepped manner our eligibility for administered doses here in the state. 게빈 뉴섬 주지사는 터널 끝에 불빛이 밝아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보다 손쉽게 복용할 수 있는 백신 대체제의 개발도 한창입니다. 화이자는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고 있고 어린이용 백신도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알약 형태의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열 등 코로나 감염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간단한 복용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화이자 제약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목적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일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약품은 프로테아제 효소를 억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HIV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 병원체 치료에 사용되는데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복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개발과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은 성인용 백신에 비해 적게 투약되는 것이 특징인데 화이자 제약은 현재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경쟁 관계를 두고 있는 모더나 역시 어린이용 백신 개발에 한창입니다.
생후 6개월부터 11살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화이자와 모더나 중 어느 회사의 백신이 먼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구투약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될 경우 보다 능률적으로 사태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용 백신 개발까지 완료될 경우 팬데믹 사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두 68만 4천여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 주 전의 기록보다 9만 7천여 건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경기 완화 조치까지 시행되며 고용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의 희생자를 낸 콜로라도 총격범이 오늘 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총격범 알리사는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2일 콜로라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흐마드 알리사.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었습니다. 용자는 오늘 심리에서 신원과 혐의 등을 확인하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습니다. 용자는 변호인에게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정신감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알리사가 정신감정을 받는 동안 보석 없이 교도소에 구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0명을 살해한 알리사의 정신감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절차는 몇 달 연기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희생자를 낸 애틀란타에서 어제 소총을 들고 마트로 들어온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22살의 리코 말리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총기 5정과 방탄복을 압수했습니다. 총을 든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애틀란타 경찰은 용의자 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즉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 소지와 무모한 행위 등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징후범죄 예방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차별 대응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제유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퀸즈 자메이카에서는 최근까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를 외쳤던 흑인 커뮤니티가 이제는 아시안 목숨도 소중하다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수츠 관계자 및 회원들과 뉴욕 한인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 뉴욕 협의회 등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동참했습니다. 케빈 리빙스턴 백수츠 창립자 겸 회장은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한 아시안 커뮤니티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모든 징후와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인종차별을 충분히 겪었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은 인종증오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흑인 인권단체 백수츠는 필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지역사회 무관심과 소통 부재를 이유로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시위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작되기 전 찰스윤 회장과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중재로 시위 개최를 막았습니다. 당시 이 일은 자칫 커뮤니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었던 한흑 간의 보이지 않는 긴장을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 오늘로써 갈등을 넘어 서로 화합하는 장이 됐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뉴욕 한인회는 증오범죄 대응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활절 휴회 기간이 끝나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bill to fight anti-Asian violence, sponsored by Mazie Hirono in the Senate
and our own Grace Meng in the House will be the first bill we will debate when we come back from our Easter break. I put it on the floor today. And we have to make sure our law enforcemen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se. These are hate crimes. I will be telling them that one of their focuses has to be under the federal hate crimes law prosecuting any type of anti-Asian as well as any type of. 이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자, 아시안, 흑인, 라티노, 유대인 등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함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신임 주 검찰총장에 아시아계 인사를 내정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는 필리핀계 로폰타 주 하원의원으로 주 상원의 인준을 통과할 경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후 두 번째의 아시아계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국악 교차점에 자리한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새벽 5시 45분쯤 진화됐으며 관련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 카운티 지역 주차 단속이 전면 재개됩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관할구역 내 주차 단속이 다음 달부터 재개되며 위반 시 종전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3월 31일 오후 5시부터 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이커머스 마케팅 무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브랜드 관리와 물류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전파됩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LA 총영사관 공간 세소식란을 통해 예약이 필요합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법인이 2015년부터 2020년형 G80와 2019년형부터 2021년형 G70 모델 등 9만 5천 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단행합니다. 이번 리콜은 퓨즈 교체를 통한 발화 억제가 목적입니다. 제네시스는 아직까지 관련된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지만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